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부모 지승현입니다. 부부 회복 프로젝트 함께하고 있는 목요일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정말 잘 살고 있는 우리의 부부는 정말 지금 진짜로 잘 살고 있는지 진단하는 그런 시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목요일의 남편 김생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7년 차 남편 김생민입니다. 아, 요즘 뭐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진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종횡무진하고 계세요. 우리 부모에서. 월요일 날 저는 여기서 배운 그 대본을 네. 예, 부엌에 붙여놓거든요. 자녀 그러니까요. 교육법이나 이런 것들. 네.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부부관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죠. 예. 그 성인의 마음을 안다는 거는 바다보다도 깊거든요. 바다보다 깊다는 거를 이제 아셨어요. 이제 알았어. 네, 이렇게 부부관계 해법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 김숙기 원장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사실 제목만 봐도 가슴이 답답한 것이 이게 아마 요즘 부부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겉은 완벽한 부부,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침묵 부부라고 하는데요. 김숙기 원장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했던 부부라고 하는데 과연 이들의 사연이 어떤 사연인지 함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든든한 아빠와 자상한 엄마,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 누가 봐도 평범하고 단란한 가족입니다. 이거 줄게. 이거 먹고 우리 놀이동산 가는 거야? 수야,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안 싸웠어? 또 짝꿍 누구 됐어? 그냥 해도 되는데. 무슨 소리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차라도 한잔 하고 가야지. 근데 우리 때문에 은수 아빠 피곤한데 쉬지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고 집이 엉망인데. 앉으세요. 아니. 앉아. 깔끔하구만. 뭐 청소 안 해도 되겠는데. 재수 씨 살림 잘하는 걸 알아줘야 돼. 우리 집은 돼지우리야. 뭐야? 자, 우리 날도 더운데 이거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해요. 어머, 고마워요. 어쩜 이렇게 자상하세요. 아유, 누구 남편은 진짜 집에 있으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잠만 자는데. 이번 여름에 은수 아빠가 친정 부모님들 유럽 여행 보내드리고 했다며? 좋겠다. 친정엄마 생신도 다가오고 해서. 돈 잘 버는 사람 역시 달라.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친정엄마 생일인데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것도 있는 거야. 재수 씨가 시댁이 워낙에 잘하니까 이 자식도 저거 챙기는 거 아니야. 하여간 한마디를 하면 100마디를 해요. 남자 쪼잔해가지고. 은수 아빠는 안 그러시죠? 저야 뭐 은수 엄마랑 뭐 다툴 일이 있나요? 거봐. 좀 보고 배워. 저 자식 무슨 말을 해도 밉상이라. 경제력 있는 남편과 살림 잘하는 아내. 남들은 완벽하고 이상적인 부부라며 부러워합니다. 우리 다음 달에 또 등산 모임 있는 거 알지? 그때 보자. 그래, 또 보자. 멀리 안 나간다.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하지만 남편과 아내 둘만 있을 때는 정적만 흐릅니다. 소통이 없는 부부. 그것이 부부의 진짜 모습입니다. 주말인데도 회사 가? 이거라도 마시고 가. 신혼 초부터 일하느라 정말 바빴던 남편.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란 남편은 가장이라면 경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밤낮 없이 일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는 생활이었지만 아내는 늘 외로웠습니다. 늦었네. 피곤하지? 나 오늘 은수 담임 선생님 만나고 왔는데. 중요한 일 아니면 내일 얘기하자. 피곤해. 내일 언제? 우리 지금 일주일 만에 얘기하는 거 알아? 이게 부부야? 하루에 1분도 얼굴 볼 시간이 없는 게 이게 부부냐고. 당신 사업도 자리 잡아 간다며. 이제 좀 느긋하게 얘기를 해도 되잖아. 답답해 죽겠으니까 얘기 좀 해봐. 하루에 5분도 나하고 얘기할 시간 못 내줘? 내가 일하는 기계를 결혼했냐고. 다른 집도 다 이렇게 살아. 당신만 힘든 거 아니라고. 그리고 앞으로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부부 사이에는 돈 말고도 소중한 게 있는데 소통이 뭔지 모르는 남편 옆에서 아내는 숨이 막혔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만 있으면 어색하고 냉랭한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네, 아내분도 너무 외로워 보이고 남편분은 또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 상황에서 또 누구나 다 그러고 살아라고 하는 얘기가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뭐 공감되고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은데요. 네. 뭐 흔히들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의 일은 당사자 두 사람밖에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훈수두기도 되게 어렵다. 사실 딱 그런 사연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거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편하고 좀 다르게 네. 정말 누구 편에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건 딱 보면 누가 바람을 폈다거나 뭐 이러면 에이 못됐어 막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은 뭐 어느 부분이 주위에 있는 모든 부부에서 조금씩 나타나는 거고 그렇죠. 대화 안 나누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거의 완벽하고 남편이 성공한 사업가고 네. 딱 이렇게 남들은 다 부러워하고 정말 어렵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걸 통해서 우선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부부 문제는 부부밖에 모르는 모른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돈이면 행복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저희 상담센터에서도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을 보면 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전부 다 밖에서는 인꼬 부부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온 거 아무도 모를걸요.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비밀로 해주세요. 네. 원래 이제 또 비밀 상담이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부분이 왜냐하면 외부에서 비춰지는 거는 굉장히 완벽한 이제 부부로 비춰지고 정말 인꼬 부부로 비춰지기 때문에 더 이제 골마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더 드러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점점 이렇게 감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한편으로는 지금 함께 시청하고 계신 부부가 계시다면 네. 그리고 좀 애교가 넘치는 남편이 지금 거봐 여보 돈으로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아내께서 시끄러우니까 돈이란 말이 벌어와 그럼 또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돈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모든 걸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사람이 좀 편안하게 사는 거긴 근데 요즘 하잖아요. 언론에서 보면은요 이 돈 많은 분들이 이혼율이 너무 높아요. 이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두 분의 관계에서는 딱 이렇게 대립되는 게 뭐냐면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아내는 분노가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아내 왜냐하면 계속 쌓여져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은 회피를 하는 이제 유형이세요. 예, 그런데 이 두 분의 깊이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언제부터 이 부분이 시작된 거냐면 사실 신혼 초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내 이야기에 따르면 결혼식 날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 데이트할 때 무슨- 잘해주던 남자가 남편이 돌변을 했다. 그때부터 나를 무시하고 가정에 너무 등한시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연애 기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연애 기간은 비교적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1년 미만이다 이러면 사실은
유염군에 속하거든요. 유염군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한 이후에 어떤 한 사건이 이제 발생이 돼요. 네.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자기 안에 각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의 관계에서 아내는 왜 접근하기가 어렵냐면 또다시 나한테 그 상처를 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접근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두 분의 관계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저는 좀 남편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 전에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길게 연애를 하면서 싸워보기도 하고 안 좋은 모습도 보기도 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유리한 거고 또 아내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 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럼 20년 전에 있었던 왜냐면 대학생이니까 자녀가 네. 일을 아직까지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했으면 그러셨어요. 아 그럼 너무 힘들죠 남자가. 그리고 남자가 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은 아내한테 모든 걸 해줄 수 있으니까 새벽 2, 3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속상해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내 중에는 어떤 분들은 내 남편이 밖에서 성공하고 성공하는 그렇죠.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부부관계의 안정권에 들었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 마음은 몰라주고 바깥에서의 활동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들이 우선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욕구들이 기본적인 욕구부터 채워지고 그럼요. 예.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구나, 나하고 대화가 되는구나, 나를 좀 바라봐 주는구나, 나하고 함께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이면 지지받고 위로받고 그다음에 응원을 받으면서 사회활동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오히려 그게 좋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남편을 바깥 사람한테 다 빼앗긴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도 그게 뭐 새벽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들어왔어요. 아내가 안 자고 있었잖아요.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남편하고 그래도 눈이라도 한번 맞추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중요한 거 아니면 내일 얘기해.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냥 한 5 퍼수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김승민 씨? 한편으로는 뭐 남편은 아내분이 이렇게 해서 새벽 3시에 들어왔을 때 여보 왔어? 이렇게 되면 제발 좀 잠 좀 자. 제발 좀 자요. 아니 진짜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부부로 같이 산다면 밥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랑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아내분의 저 헛헛한 마음이 너무나 네. 이해가 돼요, 선생님. 그래서 이 아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도 자녀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컸잖아요. 근데 네.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포기하고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아이한테만 이제 올인하는 엄마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지금 그 꼬마아이로 나왔는데 네. 그 20년 정도 된 이제 그렇죠. 부부시기 때문에 예.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갔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잖아요. 네, 좋은 네. 대학을 갔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이제 더 이상 엄마 손길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감정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더 우울하고 더 무기력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정신과에 이렇게 다녀야 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그러면은 입장이었어요. 자녀까지 좋은 외로운 대학을 거죠.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몰입할 데가 없는 그렇- 엄마 그런 입장에서. 거죠. 너무 외로운 거죠, 사실은. 마음 붙일 데가 없으신 네, 내가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이제 회의감도 많이 들 수 있고요. 근데 이 남편의 이 심리 상태를 보면 이 남편은 굉장히 외향형의 사람이고요. 네. 사회적인 성공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어디에 쏠려 있냐면 주로 다 외부에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가정 안에서 우리 둘이 뭔가를 찾고자 하는데 남편은 에너지를 다 바깥에서만 보내고 그리고 바깥에선 그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고. 제일 싫어. 밖에서 네. 되게 자상한 것 같이 하고 막 뭐 고기도 잘라주고 막 먹여주고 이런데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그래, 너무 나쁜 것 20년 같아요. 동안 이 부부가 연기를 하신 건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잘하시잖아요, 이 남편은. 밖에서 돈도 잘 벌어오시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셨고. 진짜 무시무시한 건요. 밖에서도 못하고 안에서도 못하고 밖에서 망하고 그럼 정말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이 남자분은 밖에서 어떤 좋은 이미지, 사업하는 이미지의 아름다운 아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화해하려고 노력을 안 하시고 계속 연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연기라기보다는 이분의 삶 자체가 사실 바깥에 외부적으로 많이 열려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올인하시는 거고 아내는 지금까지 이제 가정 살림과 아이한테 올인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끼리는. 그러니까 두 분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하고 이제 힘든 삶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비춰지는 것만 아름다운 거지 실질적으로는 만족감, 친밀감, 부부간의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친밀하려면 몸과 마음이 함께다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을 얻지 못하면 사실 외롭고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남편도 이해받지 못하면서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이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거나 이러면 여보 나 오늘 뭐뭐뭐뭐 때문에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 이러면 아 그래 여보 알았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네. 너무 냉랭하게 싸늘하기 때문에 집에 전화 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가정에서 인정도 못 받으면서 사회활동을 내가 해야 되나라는 회의감도 남편 입장에서 또 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바깥에서 생활하다 보면 다른 이제 그 동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아내한테 굉장히 지지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응원받으면서 이제 사회활동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부부는 한쪽이 외롭고 힘들면 그 한쪽도 사실은 외롭고 힘들다라는 거를 먼저 인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니, 난 나중에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지 지금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예. 아니 사실 부부라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뭐 하고 싶은 말 또 안 해도 되는 말까지 다 그냥 알콩달콩 나눠야 되는 게 부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진짜 이런 친목 부부들이 상당히 많아요. 김성 씨 같은 경우엔 하루에 아내와 정말 이렇게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몇 분 정도 되세요? 저는 좀 그래도 수다를 아내랑은 좀 많이 그 차이가 많이 또 해요. 김생민 씨는 또 예. 그리고 제가 밖에서 성격이. 하는 일이 그 연예인들을 인터뷰하고 이러기 때문에 얘기할 소재도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가끔 싸웠던 거를 기억을 해보면 이런 게 끝나요. 어떻게? 그래 그만 얘기하자. 우린 말만 하면 싸워. 이런 경우가 그것도 좀 문제네요 진짜. 그래서 그래 말을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40년 전에 어르신들이 30년 전에 남자는 그래서 말을 아껴야 된다. 이게 혹시 그런 것 때문인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은 가끔 싸움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수다쟁이 남편이 오히려 전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아이 둘이 뭐 앞에 있는 꽃을 본다고 쪼르륵 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 딱 둘이 앉아 있는데 정말 무슨 말이 누구신지 막 이게 정말 너무 어색한 거예요, 선생님. 저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많은 부부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둘만 있으면 어색하고 서먹서먹하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거기서부터 사실은 아, 우리가 지금 위험 신호에 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조금 느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빠져서 아이하고의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이지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이 친밀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적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하면 싸워라고 하시는 분이 침묵은 과거의 금이다라고 했는데 침묵은 사실 독입니다. 독입니다. 침묵은 독. 예, 독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몰라준 죄가 부부간의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네. 그럼 아무튼 뭐 나중에 좀 큰일이 생기고 이러더라도 부부는 약간씩 다투면서 그렇죠. 본인의 속마음을 알아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안 되는 부부가 사실은 더 위험하고요. 와. 예, 그래서 대화가 안 되면 싸움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도 이 싸움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는 의욕이 있고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15년 된 부부가 찾아오셨는데요.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싸워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화목한 가정에 아무 문제 없는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깊이 따져보면 상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없거나 의욕이 없거나 이미 이 두 관심도 사람에 없고. 대한 어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저희 그러니까 더 동네- 심각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저희 동네 표현으로는 아주 그냥 골물대로 골문 거죠. 그렇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데 이제 그 부부가 사실은 더 위험해요. 항상. 왜냐하면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다라는 거는 그나마 당신한테 관심이 있고 내가 이 욕구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날 좀 이렇게 해줘.
날 좀 알아봐줘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부싸움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요.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그 과정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응어리를 푸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는 약간의 이제 그 어떤 지혜로운 것만 조금 가미를 시키면 부부싸움을 해서 훨씬 더 이득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안 하는 부분은 사실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그렇네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부싸움 하는 거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여지지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부부 싸움을 하는 부부가 오히려 더 건강한 부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아까처럼 상처가 이제 골마 가는데도 모르고 무관심하게 방치해두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소통이 전혀 없었던 이 친목 부부에게 과연 어떤 솔루션이 내려졌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부부에게 어떤 솔루션이 주어졌냐면요.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끌어안기예요. 뭐냐면 남편이 네. 아내의 감정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회피만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런 남편은 논리로만 접근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감정을 이 끌어안는 이 남편의 의지와 노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잘해주셨고요, 남편분이. 네. 그리고 이 아내는 끼어드는 대화 습관을 우선은 중단시켰어요. 크로스토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무슨 이야기만 하면 아내가 부르르 떨면서 막 분노하고 공격적으로 비난. 아 그럼 남편 얘기를 끝까지 안 듣는. 네, 잘 안 듣죠. 왜냐하면 그럼 그 아내들이 받아들일 수 많아요. 없기 때문에. 아. 네, 아니 말을 하자 그러고 본인만 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네. 예, 그런데 그런 시간이 거. 지나면서 3번째 정도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아내가 듣기 시작하셨어요. 아. 예, 왜냐하면 남편이 감정적으로 끌어안아줬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마음을 이제 어느 정도 아는구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감이 많이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집에 늦게 들어온 거고 뭐 이런 걸 듣기 시작하군요 네, 아내가. 듣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또 더 심층적인 부분들이 유년 시절을 이제 좀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 심리극을 통해서 남편의 어린 시절을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네. 여기에서는 남편이 왜 사업적인 성공에 이렇게 꽂혀 있는지, 목말라 있는지. 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그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됐는지. 아 그건 유년 시절을 보면 알 수 네, 있는 거예요? 뭔가 예, 배경이 왜냐하면 있으셨군요. 성장기에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실패를 통해서 거기에서 한 번에 그 청소년 시절에 어떤 좌절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야 말리라라고 나는 하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감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심리극을 남편이 실질적으로 하셨을 때 아내가 굉장히 많이 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왜 진작에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 20년 만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당신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이해할 수 수 있었을 있죠. 텐데 그죠. 나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왜 가정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바깥으로만 뛰어다녀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그렇죠.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서 서로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정말 껴안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부는 이 아내가 아이 중심이었잖아요. 딸 예. 좋은 대학 보내려고 막. 네, 아이한테만 집착하고 아이한테 올인하는 엄마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만 이렇게 몰려있던 에너지를 남편하고의 관계 안에서 서로 함께 공유하는 거로 이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함께 하기라는 거는 조금 일찍 들어오는 날을 일주일에 2번 정도 정해서 둘이 손잡고 산책도 하고요. 네. 또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요. 또 오페라라든지 뮤지컬도 아내가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딸하고만 같이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내 남편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근데 남편이 그거를 시간을 허용을 해주고 그 시간을 아주 기꺼이 그럼 현재 이 부부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까?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굉장히 많이 행복해지셨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남편이 우선은 그 에너지를 가족에 이제 어느 정도 할애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내도 이제 불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선생님, 정말 내가 이런 인생,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행복감이 오리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고 했는데 또 지난번에 남편이
이 바이어들하고 만나서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의 그런 어떤 심리 상태랑 이런 거를 쭉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1시간 반을 남편이 그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대요. 네. 왜냐하면 또다시 남편한테 거부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아내분도. 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아내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저하고 배운 대로 아내의 마음을 잘 쓰다듬어 주면서 포용해 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 너무 행복했다고 네. 드디어 우리가 부부로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너무나 지금 편안해지셨습니다. 정말 부부간의 소통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역시 소통의 기술은 결국 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부 대화법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저희가 화면으로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어제 어머니한테 또 대들었다며? 미쳤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왜? 당신은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왜 화부터 내는 거야? 보나마나 뭐 당신이 잘못했겠지. 당신 언제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었어? 너 작년 설에도 그래. 며느리란 사람이 시댁에 사는 태도가 그게 뭐야? 마음에 드는 구석기 하나도 없어! 당신 뭐가 그렇게 잘나서 큰 소린데? 뭐든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그렇게 만만해? 긴 말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끝내. 이혼하자고. 똑하면 이혼 얘기 하지도 못하면서 헛소리 집어치우고 꼴 보기 싫으니까 저리 비켜. 꺼져! 당신 어제 어머니하고 사이 안 좋았다며?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사실 뭐 어머니가 자꾸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우울했지 뭐. 어머니가 당신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나 보네. 당신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도 난 당신이 어머니보다 더 어리고 더 많이 배웠으니까 조금만 참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신한테 좀 미안한데 나는 당신이 나와 어머니 사이에서 너무 어머니 편만 안 들었으면 좋겠어. 어머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강자니까 져주는 척 하라는 거지. 누구 편이 어딨어? 굳이 편을 나누자면 나야 뭐 내 반쪽인 당신 편이 있지. 안 그래? 진심이지. 알겠어. 그럼 나도 앞으로 노력할게. 딱 보니까 일단 말투, 그 톤 자체가 딱 달라져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누군도 하나도 안 미워 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앞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쩜 저렇게 말을 진짜 그렇지 않아요, 윤생민 씨? 정말 언어 폭력이란 말이. 그러니까 너무 막 꺼져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정말 무섭죠. 그렇죠. 정말 네. 무섭죠. 선생님, 진짜 이 말로 네.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이게 말만 예쁘게 해도 서로 그냥 사랑이 막 싹 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말을 할 때에도 부부 대화할 때 어떤 원칙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난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을 갖게 된 주체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나는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럴 때 내가 불안했어. 아니면 나 외로웠어. 서운했어. 그러니까 불안하고 서운하고 외로웠다라고 하는 이 주체가 누군가요? 나죠. 그렇죠. 나는이거든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부부들이 당신 말이야. 당신 때문에. 그러면 당신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어가 다 너가 돼요. 그렇게 되면 벌써 상대방은 방어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비난이니까 예, 결국은. 나한테 공격해 오는구나 이러면 나는 방어를 해야 돼요. 크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아니면 재공격을 해야 돼요. 넌 얼마나 잘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내가 원하는 답은 뭐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줘. 그렇죠. 내 마음을 좀 이해해줘. 이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감정을 갖게 된 주체가 나기 때문에 나는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 마음을 상대방 감정에 들어가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느꼈구나라고 하는 거를 공감 대화로 받아주셔야 돼요. 네. 공감, 마음으로 느끼고 그랬구나. 이렇게 해서 상대방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아, 이거 잘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성인 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5-6개를 막 퍼붓게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좀 그래서 그런 걸 실천해 볼 수 있는, 연습해 볼 수 있는 훈련법 같은 건 없나요, 선생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대화 방법인데요. 공을 이용한 그랬구나 대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공을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네. 거기 보시면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야 돼요. 그렇군요. 예.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고 이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공을 가지고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공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끼어들기 또 안 되고 약간 그다음에 경청의 느낌이 있네요. 네, 그리고 끝까지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달을 얼마나 잘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유용한 공입니다. 제가 그렇기 들고 있으면 때문에 지승현 와이프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거예요. 자,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는으로 나는. 시작을 하는 아, 거죠. 나는. 나는. 해볼게요. 한번 네. 해보세요. 나는 6개월째 아침밥을 한 번도 못 먹었어. 배가 너무 고파. 우리 애기들만 잘 챙기지 말고 나도 좀 신경 좀 써줘. 나는 외로워. 그리고 배고파. 네, 그랬구나. 당신 마음.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내가 애들만 챙겨주고 당신은 밥도 안 챙겨주고 그리고 사랑도 안 해줘서 외로웠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예,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얘기하죠.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저- 하나 있어요. 또 제가 화내고 제가 하고 싶으면 또 하는 아니요, 거. 아니요. 마음을? 그게 아니에요. 자, 지금 내가 던졌으니까. 예, 남편의 마음을 여기 아내가 알아줬잖아. 알아줬다고 느끼시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고맙다는 피드백을 꼭 줘야 돼. 지금이라도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그 다음에 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줘요? 그러면 이분이 다시 또 시작하는 나는? 거예요. 제가 하고 나는으로. 싶은 얘기를. 왜냐하면 한쪽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쵸. 어떤 부분은 대화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하잖아요. 30분 동안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을 여기서는 안 주려고 막. 질려가지고 지쳐가지고 나는 언제 얘기해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이 대화가 그래서 공이 필요해요.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요. 네.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이러면 그럼 공 넘겨줘. 저도 그러면- 해도 돼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야 돼. 또 다시. 이게 저 이제 할게요. 네. 나는 당신이 맨날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밥을 다 차려놓고 깨우는데도 10번 깨워도 안 일어나서 너무 속이 답답하고 속상해. 너무 세게 던지면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앞으로는 잘할게요. 아니요. 아니지,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네네,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이 지금 지승현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잘할게, 이게 왜냐하면 아니구나. 잘 예. 들었다라는 신호가 여기서 받아야 돼. 아, 내 마음을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내 이야기를 잘 경청했구나. 이게 여기까지 와야 돼. 뭐라 그랬는지 생각해.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어땠구나. 앞으로는 정말 앞으로는이 아니고 어땠구나. 내가 어땠구나. 맞아. 아침밥. 내가 늦게 들어와서 아침을 차려놨는데도 늦잠 자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섭섭했구나. 속상했어. 정말 많이 속상했구나. 정말 많이 속상했구나. 그것도 계속 얘기하니까 진짜 내가 잘못한 것 같네요. 아니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마음이 저 마음을 움직이는 잘못한 그러니까 거예요. 상대방 마음을 알아주는 아, 거예요. 예. 꼭 자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 네. 예. 그래, 당신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잘하셨어요. 예.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절대 내 차례야. 절대로 안 뺏길 거야. 막 이러면서 안 주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도 부부 전문가잖아요. 저도 결혼 생활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지금도 저희도 이거 써요. 네. 그러니까 감정이 막 옳고 올라오거나 이러면 우리 아들한테 아들 공 가지고 와. 그래서 이거 공 갖다 놓고 자, 내 얘기 들어. 그래서 나는 이래서 서운했어요. 내 마음이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공 줘요. 그러면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다시 한번 해줘요. 이렇게 되면 아, 지금이라도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알아줬네. 그래서 이게 내려가요. 근데 선생님 이게 마치 해야 무슨 공식처럼 그냥 습관처럼 또 그냥 그랬구나. 그냥 습관처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다시 한번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네.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하면 성의 없을 수 있는데 그렇죠. 뒤에 그걸 기억하고 얘기를 하니까.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니까 약간 또 그렇죠. 좋네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뭐냐면 네. 우선은 크로스토킹이 안 되고 끼어들거나 자기 이야기를 충분하게 상대방이 안 들어. 그것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침묵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왔을 때는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첫 번째는 또 내 이야기를 잘 들었구나. 잘 전달이 됐구나. 이것도 되고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줬네. 이것이 이제 성립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과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말도 안 돼.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서도 생각으로는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듣기는 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또 나중에 그랬다고 치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랬구나. 진심으로.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진심으로 상대방 마음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공감이 됐다.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마음을 헤아려줬구나 라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쑥 내려가요. 네네. 화났어 이러는데 정말 많이 화났을 것 같아 이러면 화난 감정이 쑥 내려가. 그렇죠. 여보 나 정말 많이 불안했거든 이러는데 정말 많이 불안했을 것 같아. 얼마나 불안했니? 이러면 이 불안한 마음이 쑥 내려가요. 진짜 사람이 이렇게 공감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오늘 그냥 근처에 가셔서 이런 탱탱볼 하나 사세요. 네. 그래서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이런 거 딱 만드셔가지고 남편분하고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목요일 부부회복 프로젝트 함께해 주신 우리 김숙기 원장님과 또 김선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감사드려요. 네, 목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부부의 문제도 좀 극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한테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언어세상에서 멀티미디어 영어동화 아이스토리북 드리고요. 궁중비책에서 프리미엄 베이비 한방 스킨케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은 신영철 교수의 중독의 시대, 부모로 살기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눌게요. 내일도 11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